지금 시대에 부동산을 사서 망하는 사주는 왜 나는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할까? 부동산을 사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주식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다 사람은 성공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간에 부자가 될 사주냐 아니냐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자의 기준 한마디로 내 통장에 그냥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뭐 열심히 살면 통장에 10억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죠? 통상적으로 말하는 은행에서 말하는 부자의 기준, 뭐 통장 잔고가 10억이다 얼마다 뭐 이런 것부터 그 기준에서 말할 때, 그리고 부동산이나 제가 말하는 부동산이나 재테크는 부자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억 단위가 100억입니다. 100억. 저는 사실 뭐 100억 밑에는 한 50억 이런 정도는 그 밑에는 뭐 부자라고 제가 칭하진 않거든요. 아니 좀 사네 정도지. 제 기준에서 말하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될 사주들이 다 부자가 되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부동산을 사지요. 부동산, 코인 뭐 이래 되는데 아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기사에 그게 있던데 앞으로 한 2주 정도 조금 있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 2개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산다 뭐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미치죠. 비트코인도 살라고. 비트코인이 정말 4세대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혁명 안에서 진짜 멋진 투기입니다. 투기. 진짜 돈 놓고 돈 먹기의 대표적인 건데 비트코인을 따라서 이제 부동산 이야기해 볼게요.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앉아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잰다는 인성으로 앉아서 착착착착 가만 앉아서 돈 착착 센다는 팔자들. 그 사주들은 부동산으로 봅니다. 그 사주의 특성에 따라서 건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땅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임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부었다가 지었다가 부었다가 지었다는 그런 형태로 보는 사람이고 어쨌든 동산이 아닌 부동산. 동산은 캐시입니다. 바로 내가 원한다면 내일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주식도 캐시 되잖아요. 그렇죠? 내일 팔래 하면 팔 수 있잖아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캐시가 자기 어려운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못 쓰는 거. 그게 부동산인데 그래서 건물이죠. 의식주 중에 그 주거 환경에 해당하는 건데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성과 관성의 모양이 좋아야 돼요. 식상보다는 기본적으로 인성의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인성과 관성의 모양이 좋으면 재성은 관성을 따라오거든요. 재성은 관성을 따라와서 관인이 짝을 짓기 때문에 사실은 쟤는 인성을 극하지만 재성을 인성화시키는 겁니다. 예, 재성과 관성, 인성과 관성 그리고 재성의 삼박자가 잘 맞아야 부동산으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하거든요. 인성 하나마야 인성, 관성, 재성 이 셋 중에 균형이 안 맞을 때 다 망합니다. 제 주변에 후배 중에 하나 그런 애 있었는데 여자인데 관성을 없고 인성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전세, 빌라 전세 이런 거 시급했거든요. 저 코로나 때 팔지를 못하는 거야. 당장 좀 몇천만 원이 필요해 집을 하나 팔아야 되는데 뭘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안 팔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현금 계속 돌려막다가 결국 사고가 나겠죠. 자, 이런 게 뭐냐면 그 친구는 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했거든요.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결혼을 못했어요. 짝이 없어요. 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본인이 쓸 수 있는 관의 등급과 본인이 원하는 관의 등급이 다른 겁니다. 본인은 인물도 좋아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와 하는 인물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관성은 상류층입니다. 상중하에서. 근데 본인에게 맞는 관의 등급은 중중이나 중하 정도 됩니다. 괴리감이 크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편인 정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서가 많죠. 그런데 옳은 게 있느냐? 큰 건물 하나, 제대로 멋진 아파트 하나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관성이 떨어지니까.
중중이니까 중중중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당한 사이즈의 아파트들, 적당한 사이즈의 빌라들, 적당한 사이즈에만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파워풀하지 않은 거죠. 많기는 많은데 세금 여건만큼은 뭐 복잡한데 많기는 많은데 유용하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크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관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출입이 매끄럽지 않은 거예요. 인성만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입은 되는데 내한테 들어왔어요. 출이 안 되는 거죠.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관성이 들어야 인과 재의 균형이 맞거든요. 그래야 이 인을 팔아서 재가 되고 재를 팔아서 인을 다시 재를 써서 인을 만들고 한마디로 건물을 팔아서 현금 만들고 현금으로 다른 거 사서 또 건물 사고 중간에 그 관리하는 게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인만 가지고 인성만 많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는 쪽도 인성으로 바꿔가지고 건물 사지요. 이상한 건물들만 주로 많이 사요. 물론 인성이 아주 모양이 좋으면은 큰 건물 하나 사겠죠. 문제는 뭡니까? 돈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인성의 모양이 안 좋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면 망합니다. 인성의 모양이 안 좋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부동산을 샀을 때 이 사는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관성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관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을 해주느냐? 그 좋은 시기를 찾아가지고 그 시기에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그나마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 성이 유독 꼼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팔아야 될 시간에 그 타이밍이 왔는데 이 인성을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연끌되는 거죠. 그냥 오를 줄 알고 샀는데 내려요. 빨리 팔아갖고 현금이라도 건지자 이라는데 안 팔리죠. 인성의 단점이 뭐냐면 한번 들어가면 진짜 잘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주에 남자든 여자든 인성이 잡혀 있거나 인성을 쓰거나 인성의 모양이 흉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면 편해요. 안 깨끗해요. 안 움직이거든요. 일단 그 사람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가방 던지놓고 스르륵 바닥으로 들어가는 소파로 들어갑니다. 침대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 움직이기 싫은 거거든요.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캐시 막 내가 사람들 막 현금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일을 하기 싫은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래 월세 이번 달에 월세 들어왔나 차차차 계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바쁘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에 인성의 모양이 좋지 않으면 부동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인성 관성이 좋아야 됩니다. 인성 관성이 좋은데 재성이 약하다. 특히 남자가 인성 관성이 좋은데 재성이 약하다. 유산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은 배우자 잘못 만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인성 관성이 좋다. 남자가 유산 받아갖고 집 갖고 집이나 건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박따박 나오는 받아야 되는데 쟤를 못 쓰는 거죠. 여자는 어떻느냐? 여자는 뭐 다음번에 더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서 성하려고 하면 자신의 사주에 인성, 음유 도장인자 있죠?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모양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받쳐주는 것이 관. 그래서 관인 상생이랍니다. 관과 인은 서로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부동산을 사도 됩니다. 그러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관은 죄를 불러들이거든요. 그리고 적절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관이 내가 인성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바로 관성을 찾아야 됩니다. 여자 같은 게 해결하기 쉬워요. 여자가 인성이 있어서 부동산을 했는데 부동산이 잘 매끄럽게 안 돌아가잖아. 빨리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그 친구 보고는 빨리 결혼을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결혼하라고 했는데 내가 빨리 결혼하라고 했을 때부터 내가 안 만나니 좀 됐는데 까지가 5년 동안 결혼을 안 하더라고. 그때 결혼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혼을 근데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자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상류층이고 자기 짝은 중류층이니까 자기 눈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부동산을 사서 잘 안 된다. 해결책이 있겠죠, 그죠? 관성. 난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남편이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사주를 봐야 되겠지만, 남편이 없다는 기준에 의해서 그 남편이 있는데 안 된다? 그럼 직장 나가야 됩니다, 직장. 뭔가 다른 조직에 속해보세요. 남편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다른 조직에 속해보세요. 그러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정확한 거는 이걸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 정확한 거는 개개인의 사주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남자가 부동산을 샀는데 망하고 있다. 인성은 있는데 재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관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재성이 형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재성이 극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대출을 끼거나 돈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폐해를 주는 겁니다. 나의 인성에 폐해를 주는 겁니다. 그런 글자들은 사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한번 영끌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영끌이 왜 망하겠습니까? 그 남편도 그 아내도 둘 다 사주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해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둘이 사주가 똑같으니까. 망할 사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려고 하면 본인 사주의 인성, 관성, 남자는 특히 여자는 관성, 남자는 재성, 이게 어떻게 모양이 잘 짜여졌는지 보시면 망하진 않을 겁니다. 재테크 성공 못하는 건 부동산 재테크가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의 사주의 모양입니다.